안녕하세요. 동글동글 웨딩 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할 때 안 하길 잘한 것 5가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웨딩 브라. 두 번째, 본식 스냅 메이크업 샵부터 촬영하기.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페이지 추가. 네 번째, 비싼 청첩장. 다섯 번째, 비싼 드레스와 가봉 스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웨딩 브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바스트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액땡브라, 라땡리스, 소땡트 브라이드 이런 후기들을 보고 마음이 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결혼식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언제 입지라고 생각해 보면 마땅히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가슴이 작더라도 우리에겐 그가 있죠. 포토샵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스튜디오 사진이든 본식 사진이든 다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건 여러분의 승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트의 크기는 부차적이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말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키는 보통인데 몸무게가 거의 30kg대까지 빠지는 좀 체질적으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역시 이게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웨딩 브라를 샀는데 결국에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쓸 데가 없다고. 두 번째는 본식 스냅 메이크업 샵부터 촬영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메이크업 샵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때 그 샵의 인상이 어땠나요? 저는 약간 큰 미용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 당일날 막 신랑도 많고 신부도 많고 정신도 없는데 그 와중에 나를 찍는 스냅 기사님까지 오시면 더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좁고 정신없는 메이크업 샵에 스냅 사진 기사님까지 와서 그분을 챙겨드려야 한다면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차분하게 받고 잊은 물건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신랑과 함께 부족한 건 없는지 서로 봐주고 헬퍼 이모님과 함께 여유롭게 식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메이크업 샵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스튜디오 앨범 페이지 추가입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페이지당 3만 원씩 받았었어요. 좀 더 비싼 데는 5만 원씩 받았겠죠? 자, 스튜디오 촬영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메이크업도 받고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드레스를 입고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사진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원본비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황당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정이 된 앨범을 받자 싶어가지고 앨범 페이지 수를 막 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웨딩 포토 앨범이란 게 굉장히 두껍고 또 무거워요. 페이지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에 원본비를 내고 원본 사진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돈을 일정 금액 지불한 다음에 보정을 맡깁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내가 보정을 받아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하면 추가로 더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보정된 사진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 포토북을 만드는 거예요. 스냅스, 찍스, 포토몬 같이 포토북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은데요. 저는 포토몬의 레이플랫북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다른 종류의 포토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레이플랫북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페이지가 좀 얇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번째는 비싼 청첩장입니다. 제가 청첩장 샘플을 받고 또 청첩장 검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윤지 씨 청첩장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청첩장이 정말 완벽한 거예요. 제게 너무나도 예뻤던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청첩장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청첩장은 결국에는 예쁜 쓰레기입니다. 내 눈에는 예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 와, 청첩장 예쁘다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이 끝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모바일로 다시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비싼 드레스와 가봉 스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드메 등급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게 제일 비싼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샵이죠. 그 밑에 쪽에 있는 드레스가 어떤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면 세상에 화보는 왜 이렇게 멋집니까? 외국인 모델이 된 양, 내가 마치 그 사람인 양,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괜히 내가 선택한 게 초라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은 하루뿐이잖아. 네가 입고 싶은 거 입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뿐인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베라왕 드레스를 입었다고 해서 웨딩드레스에 베라왕이라고 써져 있진 않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굉장히 고급 드레스를 입었다고 막 어깨가 들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하얀 드레스일 뿐이고요. 오히려 음식이 맛있었는지 맛없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싼 드레스 샵을 고르면 또 그걸 고른 만큼 가봉 스냅을 찍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께서 약간 욱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결혼식은 하루지만 사진은 평생 남잖아요. 한 번 입을 드레스인데 비싼 거 입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건 뭐냐? 스즈메 등급표에서 낮은 등급에 있는 샵이라고 해도 예쁜 드레스 있습니다. 다 꾸질꾸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의식을 가진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싼 웨딩드레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고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지 못해서 평생 한우로 남을 것 같으면 입고 싶은 드레스를 입으세요. 제가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분 중에 스드메를 따로 계약하지 않고 그냥 홀 패키지로 진행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웨딩홀에 비치되어 있는 드레스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홀에 비치되어 있는 드레스 상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드레스를 고르긴 골랐지만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드레스가 예쁘지 않아서 한이 됐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비싼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남는 드레스가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의 드레스가 있으면 그걸 입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길 잘한 것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글동글 웨딩노트였습니다.